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트 도현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AT 마드리드입니다. 홈팀 오사수나는 4-2-3-1 포메이션을 토대로 부디미르와 루벤,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공격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디미르는 최전방에서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득점을 시도하지만 몽카욜라의 이탈로 인해 미드필드 지역의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 침투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만들고자 하나 전체적인 경기 리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강도 높은 프레싱이 특징입니다. 쇠를로트는 제공권 장악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사무엘 리누는 좌측에서의 돌파와 침투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블로 바리오스의 부상이 미드필드 압박력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여전히 빠른 전환 속도와 조직적인 수비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은 유지하고 있으나 미드필드 핵심 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플레이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루벤 가르시아와 부디미르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지만 중원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의 완성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쇠를로트와 사무엘 리누를 중심으로 빠른 측면 침투와 전환 플레이를 통해 적극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으며 강한 프레싱을 통해 오사수나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반에는 경기 장악력을 높이며 주도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요 바예카노와 레알 베티스입니다. 라요 바예카노는 홈에서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알바로 가르시아와 아드리, 엠바르바를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시아는 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28라존의 징계 결장과 라울 때 토마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이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엠바르바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개척하려 하지만 시스와 조니 몬테엘의 이탈로 인해 중앙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며 패스 흐름이 자주 끊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원정에서 동일한 4-2-3-1 전형을 사용하며 에르난데스와 에잘줄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높이 싸움과 마무리 능력을 활용해 골을 노리고 에잘줄리는 빠른 드리블과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측면에서 공간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액토르 베예린, 마르크 로카, 디에고 요렌테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진 일부 포지션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원의 세르지 알팀이라는 패스 전환과 압박을 통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라요 바예카노는 핵심 자원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파괴력과 전개 안정성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릴 위험도 상당합니다. 반면 레알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에잘줄리를 활용한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원의 알티미라가 중심축 역할을 하며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반에도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레알 베티스가 라요의 수비 불안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입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5-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폴 로자노와 브리안 올리반의 이탈로 인해 미드필드에서의 볼 흐름이 자주 끊기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비 푸아도는 스피드를 앞세워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겠지만 중앙에서의 압박이 약해져 전방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를 앞세운 공격적인 전개를 펼칠 예정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제공권과 골 결정력을 앞세워 득점을 노리고 하피냐는 측면 침투와 크로스를 통해 공간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미드필드의 페드리는 템포 조절과 패스 흐름의 핵심 역할을 맡겠지만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징계 결장과 쿤데 및 파우 쿠바르시의 부상은 수비 구성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홈 이점을 10분 활용해 밀집 수비를 구성하고 바르셀로나의 체력적 약점을 노린 역습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 지역 연결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수적 우위를 활용한 단단한 수비 블록은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개인 기량을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와 수비 결손으로 인해 흔들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지역 더비는 에스파뇰에 집중된 수비와
바르셀로나의 세밀한 공격 전개가 맞부딪히는 흐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와 빌바오입니다. 헤타페는 홈에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보르아 마요랄과 후안, 베르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마요랄은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후안미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 패스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 공격 전개가 자주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르나는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속도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로 인해 전환 연결이 자주 끊기는 모습입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드필드 장악을 중심에 두고 경기를 운영하려 합니다. 마로안 산나디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와 압박을 통해 팀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으며 알바로 잘로는 측면에서의 침투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냐트 프라도스의 부상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 안정성에는 일부 영향이 있지만 오이안 산세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원 조합은 여전히 패스 연결과 강한 프레싱에서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전방 투톱을 중심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려 하지만 후안미의 이탈과 중원 연결 부족으로 인해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요랄과 베르나의 활동량이 눈에 띄긴 해도 미드필드 부담이 크고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서 수비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빌바오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산세트와 산나디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로 헤타페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 장악력과 프레싱 강도에서 앞서는 빌바오가 점유율과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상 승리팀은 1차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선발 라인업 및 결장자 등 추가 변수를 반영한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정보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